안녕하세요. Facts and Study from the Beginning to 600CE를 다루는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Facts and Study 라고 이름을 써보니까 이 사람 생각이 나요. E.H. Carr. 유명한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가 의미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이고 현재가 의미하는 것은 역사가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느냐 하는 해석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라는 것은 결국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는 건데, 그래서 팩트는 과거고 스터디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 첫 번째 강의 시간에요. 렉처 1 시간에 인간이 석기시대 어느 한 시점에서 농경을 시작을 했어요. 농경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어느 시점에 인류가 메소포타미아 어느 지역에서 처음으로 씨를 뿌려서 수확을 거두기 시작했어요. 이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후에 인류의 문명을 탄생시키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현재의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인식을 Neolithic Revolution 이라는 용어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줬어요. 이것은 스터디죠. 현재의 사람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고 그 연구하는 어떤 그 방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니오리틱 레볼루션을 통해서 잉여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그 잉여 생산을 통해서 직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계급이 나누어지고 또 그러면서 그 인류 공동체에 어떤 국가와 같은 모습이 형성이 돼서 문명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스터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니올리틱 레볼루션이 가장 먼저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후의 문명의 특색,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걸로 이번 시간 강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Facts and Study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역사는 과거의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E.H. 카의 역사관입니다. 자,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농경이 시작이 됐어요. 앞에 보이시는 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지도예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여기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메소. 예. 그래서 이 지역을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를. 여기 보시면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 있죠. 오래된 도시들. 니네베, 아수르,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벨, 이거 뭐 바벨탑 그 도시겠네. 그 다음에 우르, 니프루, 수사 이런 도시들이 고대의 도시들이 쫙 이 강 주변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농경과 더불어서 가장 먼저 문명이 시작이 됐어요. 그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 민족입니다. 이 수메르 민족이 그 기원전 2800년에서 2370년 사이에 Early Dynastic Period를 이루었고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잠시 아카드인들이 주도권을 잡았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우르 지역에서 일어난 우르의 제3왕조에 의해서 이 지역에 대한 패권을 뺏겼어요. 기원전 2000년경 전후의 일이에요. 그랬다가 아모리스라는 그 민족에 의해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1900년, 기원전 1900년에 생겨나요. 이 바빌로니아가 바로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죠. 근데 이후에 바빌로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구분해주기 위해서 올드 바빌로니아라고 썼어요. 지금 앞에 보이시듯이 약 1500년경 동안 이렇게 이제 서로 다양한 많은 그 부족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메소포타미아의 주도권을 놓고 싸워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민족들이지만 이제 같은 지역에서 이제 비슷한 문화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전부 메소포타미안 시빌리제이션을 이루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에는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예, 프리히스토리와 히스토리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예,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수메르 시대부터는 프리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문자가 발명이 돼서 그 시대에 관한 기록을 사람들이 남겼기 때문에 이때 문자가 큐니어폼 스크립트입니다. 큐니어폼, 쐐기, 뭐 일종의 못이죠. 그래서 이 못자국을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문자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시대 사람들은 섹사제시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60진법이죠. 이때 사람들이 썼던 60진법의 흔적이 아직도 우리 생활에 남아 있어요. 어디 남아 있냐면 시계를 보시면 60초가 1분이 되고 60분이 1시간이 되죠. 이게 바로 이제 60진법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이 지역도 최초로 농경을 시작한 지역이니까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기죠. 계절의 변화죠. 기후의 변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의 그 달력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 달력은 음력이었다는 거, 음력 달력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은 어떤 신들이 있었냐? 대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어떤 그 자연을 주관하는 힘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습이나 뭐 이렇게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과 비슷하다고 믿어졌죠. 그래서 이 신들을 섬기는 사제 계급이 굉장히 번영을 해서 왕과 사제들이 각 사회의 최고의 측권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신들의 활동을 점치는 방법으로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기를 예측하는 그런 방책으로 에스트롤러지, 점성술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그 밖에 각종 자기들의 어떤 이야기, 신화들 이런 것들도 많이 남겼어요. 대표적인 작품이 길가메시 서사시죠. 수메르의 고대인 중에 그러니까 수메르의 일종의 신이자 인간이자 뭐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이 길가메시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서사 작품이에요. 서사 문학이에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대홍수를 그린 에피소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거의 흡사한 그런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아마 고대의 메소포타미아 지대에 정말로 어떤 그 대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억이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등장을 하고 또 성경에도 노아의 방주라는 그 이야기로 등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곤 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때 홍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시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함무라비 법전이 아닐까.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는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들 중에 이제 유명한 왕인데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 시대에 법전이 쓰여졌어요. 법전이. 법전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돌아가는 규칙을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법전이 별게 아니고요.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거대한 비석 있죠. 이 돌로 된 이 조각이 이게 바로 함무라비 시대에 만들어진 법전이에요.